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를 TRT UFC 렉션입니다. 자, 이번에 UFC 249 메인 이벤트에서 원래 하비비랑 퍼거슨이 드디어 붙었었어야 했는데 근데 이게 하비비 러시아 갔다가 이제 출국 금지를 당해서 못 나와서 이제 퍼거슨이랑 게이츠랑 붙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ESPN이랑 디즈니 쪽에서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쪽에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 걸어서 경기 못하게 해라 이렇게 걸어가지고 ESPN이랑 디즈니에서 데이나 화이트한테 전화해서 야 하지 말란다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데이나 화이트가 퍼거슨 게이츠가 연기가 됐다고 했지 취소가 됐다고 말하진 않아서 퍼거슨이랑 게이츠랑 붙을 수도 있어요. 하비비랑 퍼거슨이랑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상황이 맨날 이게 뭐 된다 했다가 취소된다 된다 했다가 취소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퍼거슨이 만약에 게이츠한테 지면은 만약에 붙어서 질 경우 그러면 하비 퍼거슨은 볼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나중에 후에 언젠가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이츠랑 퍼거슨에서 만약 게이츠한테 질 경우 그러면 못 볼 가능성이 높고 퍼거슨 이길 경우 그러면 하비비랑 퍼거슨 붙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게이츠 퍼거슨 그냥 아예 없었던 일이 되고 퍼거슨 하비비랑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못 붙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4번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비비 갈비뼈 부상으로 취소가 됐고 두 번째는 퍼거슨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됐고 세 번째는 하비비 감량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됐고 네 번째는 퍼거슨이 무릎 부상으로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4번이 됐었는데 보면은 첫 번째 하빕 잘못, 두 번째 퍼거슨 잘못, 세 번째 하빕 잘못, 네 번째 퍼거슨 잘못을 각각 두 사람이 각각 2번씩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들국 잘못이죠. 미들국 잘못이었고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빕이 튀었다, 하빕이 쫄았다, 하빕이 겁먹었다, 런빕, 쫄빕, 코땡땡빕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하빕이 뭐 ESPN MMA에 나와서 30분가량 해명할 것도 없죠. 그냥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잘못한 거 없는 거 왜 상황이 이렇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국 분들이 그거를 자막을 안 달아주면 못 볼 거잖아요. 못 볼 거고 그걸 봐도 뭐 생각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 될까 생각했는데 설득은 못 시킬 것 같고 그래서 이 대사 한마디로 그냥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킹데드에 보면 더 거버너라고 악당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악당인데 거기서 더 거버너이 뭐라고 하냐면은 People believe what they wanna believe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비 퍼거슨이 만약에 붙게 된다면 6차전 만약에 뭐 6차전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긴 하는데 뭐 붙은 적이 없으니까 6차 예정전이지 6차전은 아니죠 솔직히. 그래서 뭐 붙게 된다면 누가 일 것인가.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2번 찍었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하비비 이긴다고 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퍼거슨이 이긴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세 번째 찍는 영상인데 생각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래서 영상 보시면 되겠죠. 퍼거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무시무시한 주짓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 브라보 밑에서 주짓수 훈련하는데 에디 브라보가 주짓수계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에디 브라보가 말하기를 퍼거슨이 무서운 이유는 하발도 산누스도 블랙벨트고 뭐 주니어도 산토스도 블랙벨트고 퍼거슨도 블랙벨트고 블랙벨트는 UFC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퍼거슨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퍼거슨은 다스 초크랑 길로틴 초크를 엄청나게 많이 노린대요. 블랙벨트 중에서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그라운드에서 대처를 그냥 잘하는 블랙벨트가 있고 그라운드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 블랙벨트가 있고 안발을 많이 노리는 블랙벨트가 있을 것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퍼거슨이 목 잡는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잡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퍼거슨이 이때까지 길로틴 초크나 뭐 다스 초크 연습한 횟수만 해도 한 최소 10,000번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도 그냥 상대방 딱 가까이 오면 다스 초크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퍼거슨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시무시한 이유가 뭐냐? 다스 초크를 엄청나게 많이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무시한 주짓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감 있는 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칙적인 타격인데 근데 변칙적이긴 하면서 근데 빈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낙다운도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직접 다 세봤는데 지금까지 12번 낙다운 당했거든요. 12번 낙다운 당해서 한 번도 KO 당한 적 없어요. 근데 12번을 낙다운 당했던 자체가 맷집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회복력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맞고 쓰러지는 건 잘 당하고 맞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구르는 건 잘하는데 근데 회복은 또 잘해요. 그래서 맞고 쓰러져서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고 쓰러져서 회복을 잘하는 사람인데 퍼거슨 회복을 잘합니다. 회복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한 바퀴 구르고 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안면 허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케밀리한테도 낙다운 당하고 그리고 랜더 바난트한테 거의 피니시 거의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안면 허용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회복력이 좋은데 다리는 잘 풀려요. 체력이 아주 좋아요. 체력이 아주 좋아서 제가 봤을 때 체력으로 라이트급에서 퍼거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퍼거슨만큼 5라운드 내내 쌩쌩하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5라운드 경기를 만약에 하면은 퍼거슨이랑 5라운드를 붙는다 했을 때 3라운드 안에 퍼거슨을 피니시를 못 시켰거나 아니면은 3라운드 안에 퍼거슨을 상대로 엄청나게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면은 뭐 낙다운 여러 번 시킨다든가 아니면 데미지를 너무 많이 줘서 퍼거슨이 정신을 못 차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제가 봤을 때 3라운드 지나면은 무조건 퍼거슨이 이긴다고 봅니다. 경기는 거의 다. 하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빕이 라이트급 극강의 레슬러고 극강의 레슬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케빌리도 극강의 레슬러고 그레고르 길레스피도 극강의 레슬러죠. 그래서 극강의 레슬러 여러 명 몇 명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빕이 그 중에선 가장 세긴 센 것 같아요. 케이지 중앙에서 하빕이 테이크다운을 잘 못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코너 맥그레거랑 할 때도 케이지 중앙에서는 잘 못 가져가거든요. 1라운드에 초반에 딱 들어가는 거 발목 잡고 하는 것도 코너 맥그레거 스프롤 했었으면 그거 막았다고 보고 케이지 중앙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막혀요. 그래서 케이지가 중앙이 아니고 케이지에 가서 케이지에 붙여놓고 테이크다운 시키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지 중앙에서는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마이클 존슨 경기를 보고 타격이 엄청나게 쓰레기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코너 맥그레거 경기 예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빕의 타격을 쓰레기라고 하느냐 하면서 욕을 먹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하빕이 타격이 좀 쓰레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바르보자 전도 그렇고 아이아 퀸타 전도 그렇고 맥그리거 전도 그렇고 포이리에 전에서 보여줬던 타격이 엄청나게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으로만 봤을 때는 라이트급에서 탑5 아니어도 못 든, 탑7, 탑10 아니어도 못 든다고 보지만 근데 레슬링이랑 타격이랑 섞여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레슬링이 없었으면 그 타격이 먹히지 않았겠지만 근데 레슬링이 있으니까 엘라이 퀸타도 그렇고 공격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하빕을 상대로. 그래가지고 하빕한테 계속 잼 맞고 코피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빕이 타격 디펜스도 엄청나죠. 헤드 무브먼트도 잘 살리고 뭐 팔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잘 맞고 그래서 디펜스도 좋고 오펜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앤 파운드도 강력한데 케이지에 상대방 몰아놓고 엄청 에드슨 바르보자도 그렇고 엄청나게 뻥뻥뻥뻥 헤이씨 하면서 때리자 말 걸면서 마이클 존슨도 박살냈고 코너 맥그레거도 2라운드에 완전 엄청나게 박살냈었죠. 그래서 파운딩을 잘 치긴 잘 칩니다. 근데 그 파운딩이 상대를 피니시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상대 그냥 엄청나게 힘 빠지게 상대 기운 빠지게 상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파운딩이지 그 파운딩으로 탑 10 안에 있는 선수를 피니시 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TKO는 어쩌면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하비 파운딩으로 TKO는 가져가기 꽤나 힘들다고 봅니다. 펀치력은 제가 봤을 때 센 편은 아니라고 보고 뭐 많이 쳐줘도 중급 혹은 중하 그 정도라고 보지 펀치력 자체가 그렇게 세다고 보진 않아요. 코너 맥그레거 상대로 2라운드에 테이크다운 페인트 주고 오버핸드 라이트 날려가지고 낙다운을 시키긴 했는데 그거는 테이크다운을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맥그레거 예상도 못하고 그냥 맞아가지고 낙다운 당한 거고 그냥 날렸으면은 절대 맥그레거가 낙다운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빕이 체력이 좋긴 좋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케빌리랑 하빕이랑 차이라고 보거든요. 케빌리랑 하빕이 레슬링도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체력적인 부분은 하빕이 많이 세다고 봐서 제가 봤을 때 하빕이랑 케빌리랑 붙으면은 체력 때문에 하빕이 이길 거라 봅니다. 근데 하빕이 체력이 좋긴 좋은데 3라운드 때부터 테이크다운 성공률도 조금씩 낮아지고 조금 지치는 기색이 조금씩 보입니다. 뭐 지쳐가지고 이 정도는 아닌데 조금씩 지쳐가지고 테이크다운 성공률도 낮아지고 그 이후로 좀 타격전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극강의 주짓수 보유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뭐 하팔도 선뉴스를 만나봤는데 하팔도 선뉴스도 블랙벨트는 맞아요. 근데 하팔도 선뉴스가 제가 봤을 때 정말 레슬러들이 무서워할 만한 그런 주짓수 보유자는 아니라고 보니 그렇기 때문에 콜비 코빙턴이랑 카먼 우스만도 그냥 막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어갈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하팔도 선뉴스가 서브미션으로 정말 유명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다 봅니다. 하빕이 옛날에 티바오랑 붙었을 때 테이크다운 못 가져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한 번 가져왔나? 거의 못 가져갔거든요. 거의 벽을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 벽을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약물 때문에 세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센지 안 센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빕이 옛날에 뭐 테이크다운 못 시켰던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퍼거슨은 테이크다운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테이크다운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퍼거슨이 뭐 티바오만큼 테이크다운 디펜스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자 그래서 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하빕이 이긴다고 했고 두 번째는 퍼거슨이 이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예상 영상에서 누가 이긴다고 할까요? 누가 이긴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퍼거슨이 이길 것 같아요. 토니 퓨어러거슨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하빕이 맨날 토니 퓨어러거슨 가잖아요. 그래서 토니 퓨어러거슨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동안 엄청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경기는 하빕이랑 퍼거슨은 뭐 퍼거슨이 신적인 존재라 이런 게 아니고 하빕 퍼거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빕이 정말 불리한 경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KA 4대 괴물이 있죠. 라콜드랑 하빕이랑 코미아랑 벨라스케즈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요즘 한 명 더 더해져가지고 마카체프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5명이 있다 칩시다. 5명이 있는데 여기서 라콜드는 일단 뺄게요. 왜냐면 라콜드는 레슬러가 아니기 때문에 라콜드는 주짓수가 강하지 레슬링이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벨라스케즈랑 코미아랑 하빕이랑 마카체프 이렇게 4명은 레슬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4명이 AKA에서 항상 주짓수 강력한 상대를 붙었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테이크다운 전략을 가져오지 않아요. 벨라스케즈가 베오둠이랑 노게이라 붙었을 때 베오둠도 그렇고 테이크다운을 몇 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테이크다운 시키자마자 바로 일어났어요. 너 테이크다운 너무 무섭다 해서 나왔고, 그리고 노게이라 때도 계속 킥복싱 전략으로 나와가지고 킥복싱으로 하다가 뚜두두두 해가지고 KO시켰죠. 그리고 코미어가 프랭크 미어랑 붙은 적이 있습니다. 프랭크 미어가 주짓수 헤비급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베오둠도 있고. 코미어가 프랭크 미어랑 붙었을 때 단 한 번도 테이크다운 시도한 적 없어요. 계속 클린치 그냥 케이지에 몰아놓고 그냥 더티복싱이나 어퍼컷 바디 때리면서 이렇게 했지 한 번도 테이크다운 시도 안 했고, 하비비 근데 하팔도 사뉴스랑 붙었을 땐 테이크다운 시도했거든요. 근데 코빙턴이랑 우스만이 하팔도 사뉴스를 상대로 테이크다운 시켰듯이 하팔도 사뉴스는 제가 봤을 때 주짓수 블랙벨트는 맞지만 퍼거슨이나 이런 베오둠이나 노게이라나 이 정도의 무서운 주짓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슬람 마카체프가 저번에 데이비 하모스라는 선수를 붙었어요. 데이비 하모스가 ADCC 챔피언도 했었고 주짓수계에서는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ADCC에서 금메달을 땄었어요. 그래서 마카체프랑 데이비 하모스 붙었을 때 전략이 뭔지 알았어요? 마카체프 타격 전략. 한 번도 테이크다운 시도 안 했어요. 테이크다운 페인트는 몇 번 했는데 테이크다운 한 번도 시도 안 했었고, 마지막에 3라운드 거의 끝날 때쯤에 데이비 하모스가 마카체프 무릎에 맞아서 낙다운을 당해서 정신을 못 차려서 마카체프가 가드에 들어가서 파운딩을 꽂고 그 안에 있었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테이크다운 시도를 안 했거든요. 이제 하비비 최초로 정말 강력한 주짓수를 보유한 퍼거슨을 만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퍼거슨을 상대로 하비비 테이크다운 전략을 안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지랄은 하비비 테이크다운 안 한다고 진짜 또라이 새끼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자, UFC 223에서 퍼거슨이랑 하비비 붙었어야 했었죠. 근데 그때 퍼거슨이 무릎이 아작나가지고 둘이 못 붙었죠. 근데 UFC 223 전에 하비비 조시 톰슨이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조시 톰슨도 AKA에서 훈련한 사람인데 거기서 뭐라 했었냐면은, 나는 내 복싱 실력에 자신이 있다. 퍼거슨은 타격에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한다. 타격에서 KO 시킬 것 같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했냐면, 옛날까지는 내가 정해놓은 내 전략이 있었는데, 근데 케빈리랑 퍼거슨이랑 붙는 경기를 보니까 케빈리가 풀마운트에서 퍼거슨을 뚜까 패는 거를 보고 그걸 보니 내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 그 말은 뭡니까? 그 전까지는 타격 전략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퍼거슨을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레슬러인 케빌리가 퍼거슨 그렇게 압도하는 걸 보니까 1라운드에 풀마운트에서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지 많이 바뀌었다고는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거의 최소 한 60-70% 타격 전략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다운 잘 안 시도할 것 같아요. 테이크다운도 몇 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타격전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또 하비비 퍼거슨한테 질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와이드먼이랑 라콜드랑 붙었을 때 와이드먼이 극강의 레슬러고 라콜드가 극강의 주짓수 파이터죠. 요즘 사람들이 와이드먼 라콜드 전성기 지났다 개무시하는데, 그 당시에 UFC 194에서 와이드먼이랑 라콜드 챔피언전은 진짜 최전성기부에서 최전성기였어요. 진짜 특히 라콜드는 진짜 최전성기. 지금은 뭐 유리턱 뗐다고 존나 놀리는데 진짜 최전성기부에서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때 1라운드에 와이드먼이 레슬링 전략을 가져왔어요. 근데 레슬링 가져왔는데 계속 테이크다운 가져갈 때마다 계속 목 잡혔거든요. 목 잡혀서 계속 아무것도 못했어요. 테이크다운 가져갈 때마다 굴림 당하면서 목 잡혔거든요. 근데 크리스 와이드먼드 헨조 그레이시에서 블랙벨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서브미션 방어에 대한 이해력도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브미션을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2라운드부터 테이크다운 시도를 안 합니다. 2라운드부터 타격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타격전을 하는데 와이드먼이 라콜드한테 타격전에서 밀려요. 왜냐면은 와이드먼이 펀치력이 꽤 세긴 한데 라콜드가 킥복싱은 존나 세거든요. 상대 들어올 때 뒤로 가면서 라이트훅 치는 거랑 미들킥, 바디킥이나 헤드킥이 존나 셉니다. 그래서 보면은 와이드먼이 라콜드한테 바디킥 찰 때는 이런 느낌인데, 라콜드가 와이드먼한테 찰 때는 팍팍 하는 것처럼 둘이
파워 차이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타격에서 계속 밀리다가 안 돼가지고 무리수로 스피닝 윌킥을 날립니다. 라콜드한테. 근데 백 잡혀가지고 뒹굴다가 결국엔 풀마운트 당해가지고 둥둥둥둥둥둥둥 1분 조금 넘게 엄청나게 얼굴 피범벅되고 4라운드에 결국 피니시 당하죠. 그리고 벨라스케즈랑 베어둠이랑 붙었을 때 근데 이 경기는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벨라스케즈가 그때 엄청나게 높은 고도에서 그 심폐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졌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체력 문제가 없었어도 그건 졌을 것 같아. 그 경기는 일단 벨라스케즈가 베어둠 붙었을 때 벨라스케즈가 타격전을 가져왔어요. 클린치 가져와가지고 더티복싱 사용하면서 체력전으로 이기기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근데 체력에서도 밀렸고 타격에서도 개발렸고 그래서 1, 2라운드에 KO를 당할 뻔한 위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려가지고 2라운드 끝나고 메인 코치 하비에르 멘데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테이크다운 가져가라. 테이크다운 가져가라. 원래 전략이 아니었죠. 테이크다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 테이크다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첫 번째는 길로틴 잡힐 뻔한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테이크다운 시도하자마자 바로 길로틴 잡혀가지고 탭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퍼거슨이 하빕을 초크로 잡을 거란 말은 아니에요. 초크로 잡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초크로 잡을 거란 건 아닌데 일단 퍼거슨은 데니 카스티오 경기를 봐도 그렇고 상대가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막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카운터로 무조건 다스 초크부터 먼저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다스 초크를 만약 못 잡는다 칩시다. 못 잡아서 그냥 그라운드로 간다고 칩시다. 테이크다운을 가져가도 다스 초크나 트라이앵글이나 길로틴 초크 이런 위협 때문에 하빕이 마음 놓고 그라운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스탠딩으로 경기가 이어지면은 퍼거슨이 머리만 때리는 게 머리도 때리고 머리 엘보 꽂고 바디샷 때리고 상대에 엄청 체력 깎아먹는 타격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샷이랑 킥이랑 엘보 이런 걸로 하빕이 엄청나게 고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빕의 펀치력으로는 낙다운도 힘들 거라고 보고 퍼거슨 상대로. 그리고 낙다운 시킨다고 해도 피니시는 힘들 것 같아요. 낙다운을 시켜도 피니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빕이랑 퍼거슨이랑 타격전을 하다 보면은 퍼거슨이 엘보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어요. 하빕이 최초로 피가 날 수도 있는데 피를 나면은 일단 하빕은 최초로 피를 흘리는 거고 레슬러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자기가 압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패닉을 하거든요. 그리고 피가 나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하빕이 엄청나게 패닉할 겁니다. 레슬러들이 패닉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테이크다운 시도죠. 제가 봤을 때 하빕이 패닉해서 테이크다운 시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퍼거슨은 웃으면서 다스 초크 잡을 생각부터 할 거예요. 다스 초크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하빕이 패닉해서 테이크다운 시도했을 때 다스 초크를 잡으면 잡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못 잡아도 하빕이 패닉해가지고 심장박동도 높아지고 계속 체력은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퍼거슨이 바로 서브미션 못 잡더라도 뒤로 가면 갈수록 퍼거슨한테 유리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3라운드부터 하빕이 체력이 조금씩 저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퍼거슨이 압박하면서 스탠딩일 경우 압박하면서 바디샷 엘보 꽂으면서 하면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지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타격전으로 가도 그라운드로 가도 하빕이 이기기가 정말 힘든 상대라고 봅니다. 퍼거슨은. 그리고 UFC 223에서 하빕이 엘라이 퀸타를 상대로 붙었었잖아요. 근데 원래 퍼거슨이 붙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경기를 봐도 엘라이 퀸타를 그 정도밖에 못 했다고 보면 제 생각에 퍼거슨은 그때 223에서 못 이겼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엘라이 퀸타가 특히 3라운드 이후로 테이크다운 많이 방어해냈고 근데 엘라이 퀸타랑 포이레랑 맥그리거랑 바르보자랑 마이클 존슨, 하팔도 산뉴스 같은 선수들은 테이크다운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팔도 산뉴스랑 포이레가 블랙벨트를 소유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타격전을 가는 걸 훨씬 선호할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다운 당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이클 존슨이 2라운드까지 뚝 까맞다가 그때 2라운드 끝나고 나서 코치 헨리 우프트가 뭐라고 했냐면 야 쉿발 진짜 니 그라운드에서 일어날 생각이나 해라. 그라운드에서 방어할 생각이나 하지. 왜 잘 하지도 못하는, 되도 않는 서브미션 노리고 있냐. 니 일어날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선수들은 서브미션 노릴 생각도 없고, 서브미션 노릴 실력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퍼거슨 노릴 실력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 게, 퍼거슨이 데니 카스티오를 상대로 레슬링으로 압박을 당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하비브의 레슬링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그 경기는 제가 봤을 때 1, 2라운드는 퍼거슨이 이겼다 보고 3라운드는 카스티오가 이겼다 보는데 근데 그 경기 3라운드 경기였잖아요. 하비비 3라운드 내내 만약에 퍼거슨 상대로 레슬링을 이긴다고 해도 4, 5라운드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요. 3라운드 경기랑 5라운드 경기 정말 달라요. 그래서 코빙턴이 우스만 경기 이번에 안 잡힌 이유가 그거였대요. UFC 249에서 퍼거슨 게이츠 붙고 그 밑에 코메인 이벤트에서 우들리는 코빙턴을 붙고 싶었대요. 3라운드로. 근데 코빙턴은 5라운드로 붙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5라운드 자기한테 훨씬 유리하니까. 왜냐하면 3라운드 앞에 3라운드 지더라도 후에 4, 5라운드 체력에서 강한 코빙턴 이길 확률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알롭스키랑 밸런스웨이를 붙었을 때, 자, 알롭스키 팬이거든요. 근데 알롭스키가 이겼어요. 1, 2, 3, 4, 1, 2, 3라운드 다. 근데 3라운드에 알롭스키가 정말 지쳤어요. 죽을 만큼 지쳤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게 만약 메인 이벤트에서 4라운드까지 갔다? 그러면은 밸런스웨이 그냥 한 방에 휘두르면은 알롭스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라운드와 5라운드는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케빌리가 버거슨을 풀마운트로 가져갔다. 그러면은 하빕은 풀마운트 그냥 쉽게 가져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게 케빌리가 버거슨 상대로 풀마운트 가져갔던 케이지 중앙이었거든요. 근데 케이지 중앙에서 제일 말했듯이 하빕이 케이지 중앙에서 상대 테이크다운 시키는 경우도 적고, 케이지 중앙에서 하빕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케빌리랑 버거슨은 레슬링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달라가지고 케빌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빕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 봅니다. 근데 하빕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빕이 이기는 경우는 극히 좀 적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하빕이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스탠딩에서 버거슨을 낙다운 시켜서. 근데 사람들이 가면 야, 니 뭐 돌았냐? 하빕이 어떻게 버거슨 낙다운 시킴? 병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버거슨이 낙다운 정말 잘 당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12번 당했다니까. 12번 당했어요.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하빕이. 오버핸드 라이트 그런 거 잘 맞추면. 낙다운 시켜서 그라운드로 따라가서 파운딩을 엄청나게 심하게 꽂아가지고, 만약에 나머지 2, 3, 4, 5라운드 혹은 3, 4, 5라운드를 버거슨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팬다. 그냥 뇌가 그냥 뒤집힐 정도로 팬다. 그럴 경우, 나머지 라운드를 계속 레슬링이나 뭐 타격으로 가져가서 하빕이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2라운드 안에 케빌리가 했던 것처럼 풀마운트를 가져가서 퍼거슨한테 파운딩을 너무 많이 꽂아서 퍼거슨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팼다. 그럴 경우 이길 수도 있다 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하빕이 퍼거슨 이기기 정말 어렵다 봅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퍼거슨이 뭐 신적인 존재라서 최고의 파이터 이래서 하빕을 이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스타일상 이 경기가 하빕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경기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퍼거슨이 하빕을 이기고, 그리고 퍼거슨은 타격가한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그 루크라콜드 루트를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크라콜드처럼 될 가능성이 꽤 많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토니 퍼거슨이. 그래서 저는 토니 퍼거슨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